그 다음 내용은 이제 수행 결과가 쭉 있는데요. 우리가 수행한 것과 똑같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NCS 부가가치세 평가는 여러분 제 맨 나중에 할 건데요. 제가 언젠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세금 계산서를 그림으로 주고 이 칸 채우기를 문제로 낼 거다 그랬죠. 여기 이렇게 칸 채우는 거 어렵지 않죠? 이거 채우는 거. 전표 입력 이제 앞으로 뒤에서 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많이 할 테니까 이런 걸 잘 눈여겨 봐주셔야 돼. 특히 이 분계를 못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표 입력을 그렇게 많이 해봤는데 세금 계산서 주고 요거는 어떻게 입력을 하는데 분계가 막 틀려요. 요 분계가. 그래서 여러분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 부채 증가이고 상품을 파는 것은 상품 매출이 됩니다. 수익 발생이 되고요. 차변에 현금으로 받았으면 현금이요. 그 다음 거 보면 외상으로 했으면 차변은 외상 매출금,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면 차변이 보통예금. 네, 보통예금의 경우는 거래처를 꼭 신한은행으로 이렇게 은행으로 거래처를 바꾼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이런 외상 매출금 같은 경우도 거래처를 꼭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손으로 쓰실 때도 가로 열고 어디 이렇게 거래처를 써주셔야 돼요.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 253페이지 밑에 팁을 하나 보시게 되면은 매출 유형에서는요 11번 과세 매출 유형하고 13번 면세 매출 유형 그리고 17번 카드 매출 유형에서만 FAT 1급은 출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매출전표 입력 시 상단부의 거래처 코드와 거래처명이 하단의 분계 거래처에 자동 반영이 되므로 시험에서 하단 분계의 예금이나 카드 채권 같은 경우는 거래처가 달라진다는 거 아시죠? 또 거래처가 달라지면 글자색이 파란색이 된다 하는 것도 여러분 경험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매입과 관련된 매입전표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전표.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 가지 장부를 보지 않은 게 뭐가 있냐면 매출이나 매입전표에 입력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 장부 중에 뭐가 또 작성이 되느냐면은 메인 매출장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그래서 메인 매출장을 미리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메인 매출장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한 것으로 만들어져요. 이거는. 일반 전표에 입력한 것은 메인 매출장에는 안 갑니다. 자, 메인 매출하면 여러분 아시겠죠? 상품이나 원재료를 매입한 거, 매출, 상품이나 제품을 매출한 거, 이것만 장부에 모아놓은 게 메인 매출장입니다.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그것만은 아니겠네요. 왜냐하면 매입이 꼭 상품만, 원재료만 매입하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한 모든 거 일로 다 들어와요. 예. 자, 그러면 메인 매출장을 조회하는 방법은요. 자, 기간을 7월부터 9월로 일단 또 같은 기간으로 입력을 해봅시다. 뒤에 날짜는 엔터 치면 말일이 입력되고요. 앞에 있는 것은 날짜는 엔터 치면 일일이 입력됩니다. 자, 구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구분을 목록을 눌러보면 매출과 매입으로 나눠져요. 매출과 매입으로. 우리는 매입 입력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매출만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 선택하면 과세 유형으로 커서가 넘어갑니다. 과세 유형의 목록 단추를 눌러보시면 우리가 매출에 있는 그 유형 입력했던 거 있죠. 11번, 뭐 13번, 17번 이런 거 다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건수가 많으면 이걸 유형별로 딱 이걸 검색해 볼 수가 있는 거고 우리는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전체를 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쳐보시면
이와 같이 매출 전체가 다 보여요. 7월, 8월, 7월 달에 2건, 8월 달에 5건. 매출 전체가 보입니다. 매일 매출장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전체가 아니라 유형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유형별로 본다면 가령 이게 지금 유형이 세 가지가 있었죠. 11번, 13번, 17번 세 가지가 있었어요. 이 중에서 17번은 여기 남성 바지 이것이었고, 그 다음에 13번 면세는 여기 데일리 룩 거 8월 25일 거 이거였죠. 그래서 유형별로 볼 때는 여기를 전체를 눌러서 면세만 봐야 되겠다. 13번 하고 엔터 치면은 데일리 룩 거 40만원짜리 요 하나만 딱 검색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기간을 여기다 입력하고 매입이냐 매출이냐 구분하시고 유형을 이렇게 구분하면 유형별로 바로 조회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입 매출장에서 하는 일은 이런 일이에요. 자, 그럼 닫아주시고요. 자, 매입 매출전표 입력 계속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는 거냐면 이제 매입과 관련된 것이죠. 매입과 관련된 254페이지. 자, 다음 자료에 매입 매출전표 입력을 수행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는 전자세금란에 전자입력으로 입력하시오. 자, 스커트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신규 거래처도 등록하시오. 우리가 이제 신규 거래처를 등록할 때는 원래는 기초정보관리에 있는 거래처 등록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나 이 전표를 입력하는 단계에서도 신규 등록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표를 입력하는 과정에서도 거래처 등록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자, 매입 거래니까 9월 5일 거죠? 자, 9월 5일 날짜 입력하시고 유형을 매입이고 세금 계산서가 있고 세액이 있는데 공제 받을 수 있는 세금이죠. 왜냐하면 스커트 상품을 매입한 거니까. 자, 51번이 되는 이유, 51번이 되는 경우는 뭐냐? 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51번이 되려면 매입세금계산서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당연히 매입세액이 있어야 돼요. 10%.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어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사항을 점검하셔라. 내가 51번 과세로 유형을 선택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세 가지를 확신했다는 거예요.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다는 거.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다. 그리고 세액이 10% 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더 중요합니다.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다. 그랬을 때 51번 선택하는 겁니다. 자, 이제 품명 쓰겠습니다. 스커트. 수량 200개. 단가 4만원. 자, 이제부터는 이제 거래처가 어디가 되냐면 공급자가 거래처예요. 매입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매출을 입력할 때는 공급받는 자가 우리의 거래처지만 매입세금계산서에서는 공급자가 거래처가 됩니다. 근데 곰곰이가 신규 거래처예요. 그러면 원래는 거래처 등록에 가서 하고 오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이 단계에서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자, 코드란에서 여러분 동그라미 3개 입력하는 이 플러스 단추를 딱 눌러줍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4개가 입력돼요. 5개인가요? 아니면 코드란에 0으로 꽉 채워집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거래처를 그냥 입력해요. 자, 어디를 보고 입력하냐면 거기 세금계산서를 보면 상호가 거래처입니다. 가로 열고 주 가로 닫고 곰곰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한번 쳐보세요.
거래처명에다가 상호를 잘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면 팝업창이 하나 툭 나옵니다. 코드를 넣어달라고 나옵니다. 거래처 코드는 그 문제에서 4001번으로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신규 거래처 등록 4001번. 그래서 여기다 천천히 4001 하고 엔터 한번 더 칩니다. 그러면은 거래처명 우리가 넣어놓은 곳으로 나오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여기 지금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주소도 있고 사업자 번호도 있고 업태도 있고 종목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수정을 눌러서 들어갑니다. 이제 이미 거래처 등록은 이미 됐어요. 그런데 추가 사항이 많으니까 수정해가지고 여기다가 추가 사항을 쫙 넣어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여기 4번부터 사업자 등록번호부터 120 81 35097 내려왔죠? 커저가. 자, 주민등록번호 없으니까 엔터로 지나가시고 사업자 번호에서 엔터 치시고 대표자명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하람. 그 다음에 업태도 나와 있습니다. 도소매. 종목도 있습니다. 의류. 우편번호는 없지만 주소가 있으니까 주소를 여기다 직접 타자해 주세요. 여기 사업장 주소에다가 뭐 검색을 해도 되는데 그냥 우리는 타자하는 걸로 했습니다. 서울시 노원구 중계로 8길 11. 줄 바꿔서 가로 열고 중계동 가로 닫고. 담당자는 여기는 알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이메일 주소 거기 있을 겁니다. 이메일 gom 빌 36524 gom 빌 36524는 선택해 주세요에 목록 눌러서 선택하면 빠르겠습니다. 입력하지 마시고 여기서 선택해 주세요. 담당자 뭐 전화번호 같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이메일 주소까지만 입력하시면 이 문제에서 제시된 것은 다 입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전표 입력 단계에서 신규 거래처를 이게 등록하는 방법 있다는 거. 뭐 이거 생각 안 나면은 그냥 거기 가서 하면 돼요. 우리 첫 시간에 했던 거, 기초정보관리의 거래처 등록. 거기 가서 그냥 하고 오셔도 돼요.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서는 이제 등록 눌러서 진행하시면 돼요. 자, 전자세금계산서는 1번 하고 가야 되죠. 그래서 전자세금란을 1번 해주시고, 분계는 이게 어떻게 됐느냐. 밑에 그 세금계산서 하단을 보게 되면은 대금 관계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여기 설명도 있네. 밑에도 여기 현금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현금 분계하시면 간단하겠습니다. 분계는 1번 현금. 그러면 이제 그동안 매출전표에서는 우리가 현금 분계하면은 차변이 현금이었는데, 즉 입금전표였는데, 매입에서는 현금 분계하면 대변이 현금이 돼요. 매입이니까. 대변이 현금이 되고 차변이 부가세 대급금. 우리가 그동안 매출 세금 계산서에서는 부가세를, 여기 있는 부가세가 대변의 부가세 애수금으로 갔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매입은 이 부가세는 차변으로 오면서 개정 과목이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이라는 겁니다.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입니다. 왜 이걸 자산으로 보느냐? 이 부가세는 공제받아야 되거든요. 나중에 이 자산하고 애수금하고 이 서로 차감시킬 거예요. 즉 애수금에서 애수금이 부채 빚이라면 요 대급금은 자산입니다. 그래서 애수금하고 깔 거예요. 나중에 까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산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덜 까진 거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거예요. 세금으로.
자, 부가세 대급금 자산이라는 거 잘 기억하세요. 부가세 대급금 자산. 거꾸로. 그렇다면은 이게 잘못된 겁니다. 요 유형이 저기가 지금 단추가 매입이 아니라 매출로 돼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유형을 지금 고치면 돼요. 유형을 51번으로. 네, 아까 거기를 11번으로 했나? 네. 51번으로 바꾸면 이제 여기 바뀌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유형을 잘못하면은 밑에 분기까지도 다 틀리게 됩니다. 네, 과세 매입 51번. 그래서 이제 마우스로 이렇게 찍다 보면 마우스가 이렇게 약간 이게 51번하고 11번이 나란히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11번 찍고 가는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나중에 여기 와서 이제 발견이 돼야죠. 모르고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력하면서 표가 안 나. 근데 사실은 여기가 표가 돼 있죠. 여기 매입, 매출 여기 표시가 매출은 빨간색으로 매출이라고 돼 있고 매입은 이렇게 돼 있는데 눈에 잘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 전표 입력 처음 하는 사람들은 많이 해본 사람은 여유가 있으니까 화면을 전체를 보면서 내가 지금 매입 입력하고 있지 이걸 보면서 여유가 있지만 이제 막 처음 하는 사람은 이 항목 개정 과목이 전부 다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정보가 다 처리가 안 돼요 머리에서. 그러니까 이게 발견이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게 좀 빠를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좀 빠를 수도 있으나 이보다 더 느리게 하면 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좀 가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 네,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이다.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이었다는 거.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요.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매입이니까 차변의 상품. 우리가 상품을 팔 때는 대변의 상품 매출, 수익 발생이에요. 매입은 상품, 자산 증가. 그렇죠? 네, 매입은 상품, 자산 증가입니다. 그래서 이거 분계로 쓰시오 하면은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80만 원, 차변의 상품 800만 원, 대변의 현금 880만 원 이렇게 쓰셔야 돼요. 종이에 쓰실 때는. 네. 분명히 이걸 눈으로 다 봤는데 좀 쓰세요 하면 이렇게 차변 대변 나눠서 써야 되는데 예. 못 쓰더라 이겁니다.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80, 상품 800, 대변에 전부 현금이죠. 현금 880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요 매입을 하나 더 입력하고 보도록 하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를 또 하나 보겠습니다. 수행 2번을 보면은 원피스를 외상으로 매입했다. 3월 20일에 계약금을 지급하였음. 자, 원피스를 매입한 날은 9월 10일인데 500개 금액이 지금 공급가액이 4,500이에요. 그런데 6개월 전에 계약금을 미리 줬대요. 계약금을 3월 20일에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거예요. 근데 계약금이 얼마인지는 여기서 안 알려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전표를 찾아가지고 계약금을 얼마 지급했는지를 확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금을 어떻게 했을까요? 외상으로 했죠. 외상. 그러니까 지금 합계 금액이 4,950만 원인데 계약금 뺀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 4,950만 원을 다 외상 처리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 중에서 3월 달에 계약금 준 건 뺀 나머지만 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3월 20일 날 전표를 먼저 봐야 됩니다. 여러분 계약금 받았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을까요? 안 했겠죠. 9월 달에 받을 상품을 3월 달에 계약금 주면서 세금계산서 해달라고 할 리는 없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세금계산서 없이 일반 전표에다 입력을 했을 거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 3월 20일 날 거를 조회해 봅시다.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일반 전표 입력에 가서 3월 20일을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랬더니
딱 한 건의 거래가 있었는데 선급금이 바로 계약금이잖아요. 선급금 데일리 룩에다가 450만 원을 미리 줬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선급금이 지금 차변에 선급금 자산이잖아요. 오늘은 상품을 받았으니까 이 자산을 어떻게 돼야 돼요? 대변에다 기록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선급금을 대변에 기록하는 날이다. 예. 금액은 450만 원이다.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이제 메인 매출전표에 가서 입력하겠습니다. 날짜는 9월 10일이죠. 예, 날짜 9월 10일 입력하시고, 자 유형을 뭘 선택하느냐? 전자세금 계산서, 매입 전자세금 매입 세금 계산서이고 부가세 10% 있고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51번. 네, 품명에다가 원피스, 수량에다가 500개, 단가에다가 9만원. 그러면 공급가액 4,500에 부가세 450, 합계 4,950. 거래처 공급자 대일.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 네. 순탄하게 잘 했죠, 여기까지? 여러분, 분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외상도 아니고, 이게 섞여 있어요. 선급금하고 외상하고 같이 처리해야 돼. 그러니까 혼합. 3번. 자, 혼합은 반자동입니다. 그래서 차변만 자동 완성했어요. 자,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 자산 증가 맞고. 자, 상품을 샀으니까 차변의 상품, 재고자산 증가 맞고. 자, 이제 세 번째 줄에다가 선급금부터 먼저 털어내겠습니다. 대변에 4번 입력하면 대변. 코드에는 선급하고 엔터 치면 선급금 131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커서가 대변란에 딱 갔죠? 거기다가 450만원 아까 기억하시죠? 4500 플러스. 그리고 엔터 치면 데일리룩 거래처 자동 입력됩니다. 그대로 두고 또 네 번째 줄에는 또 대변. 외상 매입한 거죠? 외상 매입. 그래서 거래처 아니죠. 외상 매입금 거래 검색해 보면 251번이에요. 251. 금액은 나머지는 4,500만 원이죠. 45 플러스. 마지막엔 탭키 치셔라. 마지막에 탭키 치는 거 아주 습관으로 하셔요. 그러면 거래처 바꿀 필요 없죠. 외상 매입금 데일리룩 맞으니까 그대로 두시는데 우리가 밑에 요 합계 꼭 확인하고 가야 돼. 합계 확인 안 하고 가게 되면 지금 차대변이 맞지 않았는데 자꾸 다른 일을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서 맞추려면 시간이 더 걸려요. 훨씬. 네, 그래서 입력 단계에서 아주 꼼꼼하게 입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선급금 털어내는 거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매입에 관한 것을 두 건을 입력했습니다. 두 개 다 상품 매입이고 공제 받을 수 있는 세금 계산서에 있는 건이에요. 자, 이것이 어떠한 서류들에 반영되었는가? 물론 매입 매출장에도 반영이 됐겠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서류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서는 세금 계산서 합계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요 두 가지 문서가 관련이 있어요. 자, 그러면 세금계산서 합계표 클릭하겠습니다. 먼저 7월부터 9월로 조회하죠. 엔터 치면 돼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매입을 볼 차례입니다. 아까는 우리가 이 앞 시간에서는 매출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지금 두 건은 매입건이었어요. 이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입. 자, 거래처 두 군데에 매수 두 개. 전자란에 딱 집계돼 있죠. 공급가액 5,300에 매입 세금은 530만 원. 그러면 이 530만 원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볼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보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네, 또 7월부터 9월을 또 입력하세요. 7월 엔터, 9 엔터. 네. 이미 입력이 되어 있는 분은 위에서 조회를 눌러서 찾으시면 되고, 불러오시겠습니까 하면 아니요 해야 새로 작성돼요. 자, 매입 두 건이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매입세액에 세금 계산서 수취한 거죠. 여기에 일반 매입,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10번에 들어갑니다. 10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입세액이 지금 530만 원이 되기 때문에 매출세액 1101만 5천 원에서 530만 원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납부할 세액이 571만 5천 원이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즉각 매입 매출 연표를 입력할 때마다 관련 장부에 다 반영이 됩니다. 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나갈 때 저장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시험 볼 때는 작성을 하라 그랬으면 꼭 닫을 때 저장하세요. 시험 볼 때는 우리 지금 수업 시간에는 저장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닫을 때 물어봐요.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딱 닫으면 저장하시겠습니까? 왜 물어보거든요. 그럼 평상시에는 멘트 치면 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지 않는 서류에서는 다 저장이 되는 거고요. 지금처럼 부가가치세 신고서처럼 닫을 때 저장하겠소 물어볼 때 그때 그것은 해야 저장이 됩니다. 시험 볼 때는 꼭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안 해도 왜 되느냐면 나중에 기간 입력해서 다시 불러내면 다시 작성돼요. 장부 자체가 새로 뭘 기록해야 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지가 작성을 새로 해주기 때문에 지금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시험에서 채점할 때는 우리 수험생들이 저장한 거 가지고 채점을 하니까 시험 때는 꼭 저장해둬야 돼요. 자, 그래서 매입 51번 매입 입력을 해봤습니다. 자, 수행 3번을 하기에 좀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3번이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앞에 글자 두 자가 빠져 있다는 거죠. 앞에 2번하고 다른 게 앞에 두 자가 빠져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 억지로 말을 넣는다면 종이세금계산서입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는 우리가 1번 전자입력이라고 했지만 종이세금계산서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카드처럼 그냥 거기 비워놓고 가야 돼요. 카드처럼 비워놓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지금까지는 다 옷을 사는 거였는데 업무용 컴퓨터를 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밑에 분기할 때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아까 분기할 때 매입 분기하면 밑에 무조건 차변이 상품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컴퓨터가 상품이겠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이 컴퓨터가 우리 3일 패션에서 상품이 아니죠. 옷가게인데 우리는 옷 판매하는 데인데 비품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기를 하고 나서도 개정 과목을 고쳐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좀 손이 좀 많이 가야 돼요. 자동으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수행 3번은 꼼꼼히 좀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